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016년도 국방 예산이 38조 7,99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대비 3.6% 증가한 수치인데요.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중점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도 정부 예산이 모두 386조 7천억 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3.6% 증가한 38조 7,99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전력 운영비는 적정 수준의 군수 지원과 열린 병역 문화 정착, 그리고 군 복무 여건 개선 수요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해 올해보다 2.7% 증가한 27조 1,59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먼저 심각한 입영 적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도 예정된 입영 인원보다 10,000명을 추가로 입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급식 피복비가 632억 원 늘었습니다.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물자 확보 예산과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의무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장병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 등 장비 확보에 27억 원이 반영됐고 상용 구급차 운행이 어려운 전방 산악 지형에서도 환자 수송과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표준형 구급차 확보에도 5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유가 하락 추세에 따라 군부대 장비 연료 구입비를 포함한 유류비는 801억 원 줄었고 불용 예산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장비 유지비와 소음 피해 배상금도 모두 320억 원 감액됐습니다. 부대 시설 관리를 민간 용역에 맡기기 위한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억 원 줄어든 19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민간 용역에 위탁하고자 했던 부대 청소와 조경은 기존 방식대로 부대 병력이 수행하도록 한 것이 감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병사 월급도 내년부터 소폭 상승합니다. 상병 기준으로 15만 4,800원이었던 월급은 2016년에는 17만 8천 원으로 인상되고 2017년에는 19만 5천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군이 2016년에 처음 도입하는 독서 카페 예산도 정부안대로 18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국방부는 내년에 GOP와 격오지 부대 310곳에 독서 카페를 도입하고 2018년까지 1,22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대대급 부대 병영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를 연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도 정부안이었던 1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간부 141명, 군부대 민간조리원 46명, 병영생활상담관 49명의 증원을 위한 예산과 생물학 작용제인 두창 백신 확보율을 올해 35%에서 64%로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도 정부안대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포함한 방위사업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5.7% 늘어난 11조 6,398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6개 사업에 592억 원이 증액되고 13개 사업에 997억 원이 감액되면서 정부안보다 405억 원이 줄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정부안에 미반영됐던 신형 화생방 정찰차 28억 원과 울산급 배치3 전투체계 36억 원, 그리고 항공 탄약 신관 20억 원 등 모두 3개 사업에서 84억 원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제만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이 원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10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KTV 이소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제만 체코 대통령은 한체코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신규 원전 사업과 원전 기술 교류 등 원전 분야 협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협력은 양국에게 호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체코는 현재 10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확정한 상황으로 이들의 원전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양국은 한국형 원전의 EU 인증 취득과 제3국 원전 공동 진출에도 함께 힘써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역과 투자에 집중된 양국의 경제 협력도 보건의료와 ICT, 문화 등 유망 신산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간병원 설립, 공공병원 개선 사업 등 14조 원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는 체코의 보건의료 시장에 대한 본격 진출이 기대됩니다. 체코의 기초과학과 우리의 응용과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의 신성장 동력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북핵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Úmyslně říkám prezidentsku Korejské republiky, nikoli prezidentsku Jihokorejské republiky. Věřím, že postupem času dojde. 청와대는 이번 한체코 정상회담이 25년간 다진 양국 우위를 재확인하고 양국 협력을 신성장 산업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TV 이송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체코 경제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분야 협력을 통해 두 나라가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계속해서 KTV 정일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체코의 원전 분야 협력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체코의 경제 전문 일간지 호스포다르스케 노비니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양국 경제 협력이 에너지,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프로젝트로 원전을 꼽았습니다. 체코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면 양국이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전 분야에서 양국이 가진 장점을 살려 힘을 모은다면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제3국 공동 진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양국이 ICT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 협력을 강화하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체코 프라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동북아 개발은행 등을 통한 경제 발전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세그라드 4개국과 북한 관련 이슈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육군 공병학교가 공병 전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6시간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미래 공병 기술과 전력의 극대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갔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져 발표에 나선 산학연군 전문가들은 미래 공병 전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한화탈레스에서 지뢰 탐지 기술의 발전 추세와 미래 운영 방안을 발표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고성능 지뢰 탐지 차량과 로봇 지뢰 탐지기가 연구 개발 중으로 가까운 미래 지뢰 탐지병을 대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동 저지탄에 대한 핵심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기동 저지탄은 센서와 무선 통신이 결합된 지능형 지뢰 무기 체계로 표적을 빠르게 추적해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핵심 기술은 일부 확보된 상태이며 향후 군 전력화 시기에 맞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공병학교는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가운데 공병 전투 발전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6.25 전쟁의 영웅 메가더 장군의 이름이 인천의 도로명으로 붙여졌습니다. 명예도로 지정 기념행사가 열린 메가더길에 김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이끈 메가더 장군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가 인천에 생겼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 지부는 지난 7월 인천시 중구에 메가더길 명예도로 지정을 요청해 지난달 지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정 구간은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도 입구에서 자유공원 메가더 장군 동상까지 이어진 1.75km 도로, 한반도 역사를 바꾼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인 메가더 장군을 표상화하고
애국 열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외국에 보면은 유명한 건조물에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한 분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되고 있는 그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본받을 만한 나라를 위해서 일한 분들의 이름을 딴 길 이름 명명식 또는 건조물 교량 또 공항 이런데 애국 인사 이름 붙이기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 지부는 2일 명예도로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영화 인천 상륙작전의 출연진인 정준호, 이범수 씨 등 배우들도 참가해 시민들과 함께 명예도로 지정을 축하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군악대와 의장대를 선두로 메가더길에서 축하 퍼레이드를 펼쳤고 인천 상륙 지점인 레드비치에서는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인천에 메가더 장군이라는 6.25 때 참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길이 났다는 것은 너무너무 인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메가더길 지정은 한국자유총연맹의 공공시설 위임 명칭 부여 사업의 첫 시작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메가더길이 대한민국을 잇게 한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역사교육의 현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육군 31사단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사령부 내에 태극기 무궁화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태극기 무궁화 거리는 장병들과 부대를 방문하는 이병 장병 가족, 면회객 등 방문객들의 애국심을 고취하자는 취지로 KTNG 전남본부의 지원을 받아 조성됐습니다. 25m 간격으로 설치된 20개의 가로등에 태극기를 매달아 진입로에 심어진 무궁화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연출했습니다. 태극기를 봄으로써 내가 군복을 입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내 나라를 더 잘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자는 차원에서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태극기 무궁화 거리와 더불어 부대 입구의 철제 바리게이트를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화단형으로 교체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 포장을 새롭게 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부대를 친근하게 오갈 수 있도록 단장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수제피자 전문점 피자 알볼로의 체인사업본부, 주식회사 알볼로 FNC와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피자 알볼로는 지난 3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 만세 피자를 출시했습니다. 3일 열린 협약식은 수익금 일부를 적립해 저소득 국가유공자 40명에게 전기장판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피자 알볼로는 연말에 국가유공자들에게 크리스마스 피자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진무 박사의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군의 급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진무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북한군 병사의 월급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병사들도 월급을 받습니까? 뭐 월급을 받긴 하죠. 근데 거의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받아도 써먹을 데가 없어서 그냥 안 받는다 그런 병사들이 많았어요. 탈북자들 얘기하는 게. 근데 이제 그 병사들이 몇 푼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뭐 거의 있으나 없으나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적다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얼마나 적기에 그러신 걸까요? 참고로 올해 우리 상병 기준 월급을 봤을 때 예. 상병이 15만 4,80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북한군은 어떻습니까? 예, 그 제가 인터뷰한 그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 얘기로는 조금 편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대한 시점에 따라 좀 편차가 그렇죠. 있는데 네. 가장 최근에 보면은 그 초급 병사가 뭐 한 600원 정도 북한 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상사가 한 1,000원 정도 북한 돈으로 받는데 그 이제 그 과거부터 조금씩 오르긴 하는데 이건 이제 현재 북한이 시장화돼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북한의 물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담배 한 갑이 북한 돈으로 3,000원이거든요. 담배 한 갑이 예. 3,000원인데 월급이 1,000원이라. 그렇죠. 담배 한 갑도 상사가 돼도 담배 한 갑 살 네. 월급이 안 되고 뭐 쌀값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한 8,000원 정도 북한 돈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이가 너무나. 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은 월급날이 돼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 이제 부소대장이 와가지고 병사들 월급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전부 모아가지고 가서 볼펜 같은 걸 사다가 이렇게 나눠준답니다. 이제 그러면 그걸로 끝. 네, 그럼 이번에는 병사 월급 말고 장교들 월급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장교들 월급은 얼마입니까? 참 장교들 봉급이 네. 제가 인터뷰한 대위급이 좀 있었어요. 대위급이 한 3,000원, 소자급이 3,000원. 북한 돈으로 한 5,000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 한 갑이 3,000원. 그다음에 쌀값이 한 8,000원. 그러니까 보통 한 쌀 1kg 정도 살 만큼의 어떤 그런 월급은 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쌀 1kg 사실은 뭐 할 일이 많은데 할 게 많은데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냥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소자면 연관급 장교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관급이 돼도 제대로 경제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뭐 돈 주는 거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북한군이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100% 수령하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장교들도 네. 이제 우리처럼 경조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조사가 있으면은 경조사 이제 예를 들면 한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그 한 사무실에 있는 그 이제 그 부서원들이 네. 같이 이제 객추를 해가지고 이제 장례나 아니면 결혼식을 치러주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가 돈을 모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돼지고기, 쌀 이런 걸 다 사다 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시장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1kg가 8,000원 정도 되고 돼지고기 뭐 굉장히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같은 사무실에서 경조사가 있으면 집에 가져가는 월급은 뭐 하나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경조사비 말고도 또 떼가는 게 또 있습니까? 예. 통일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일비. 근데 이제 통일비라는 게 아마 통일이 되면은 필요한 돈을 지금 저축해 놓는다 이런 명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북한 정권이 그거를 갈취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북한에서는 저축이라는 개념이 북한 주민들은 저축을 안 하죠. 정부를 못 믿기 때문에 어떤 저축을 하면은 그걸 뺏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장교들은 그 당원 대부분 당원입니다. 그럼 당비를 내야 되거든요. 당원이 아니면은 청년 동맹 맹비를 내야 됩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뭐 몇백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월급에 또 그것도 매달 또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들도 당원이 아니면은 청년 동맹이기 때문에 그 맹비라 그럽니다. 그 맹비를 내고 나면은 뭐 어차피 뭐 손에 쥐는 월급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월급을 3,000원 받아서 예. 뭐 이것저것 떼고 예. 그걸로 생활한다는 건 이거 쉽게 얘기해서 월급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장교면은 가정이 있잖아요. 네. 가정이 있으면은 그 장교들한테는 장교하고 가족에게는 그 식량은 나옵니다. 이게 쌀이죠. 쌀이나 아니면 옥수수 같은 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나오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또 밥을 그냥 먹습니까? 고춧가루, 참기름 뭐 이런 거 다 부식들 다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시장에 나가서 현찰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배급이 좀 나왔는데 지금 일체 배급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의 한 가족이 시장에서 부식이나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살려면은 북한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한 달에요? 예, 한 달에. 북한 돈으로 4만 원 정도면은 지금 1달러가 한 5천 원 정도 되니까 한 5, 8에 40, 한 8불, 한 10불 정도 달러로는 필요하지만 어쨌든 3천 원 월급 받아가지고 4만 원 어치를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부대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병사들 먹는 식량을 뺏거나 그러니까 저는 결론이 병사들이 굶는 거는 결국 장교들이 못 살기 때문에 장교들 걸 뺏어 먹기 때문에 병사들이 굶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월급이 뭐 공통 기준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뭐 그럼요. 다른 부대든 뭐 그렇죠. 그거는 북한에게 전역에 다 똑같습니다. 단지 그 부대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럼 예를 들면 평양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야전이냐 아니면 저 강원도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장교들도 사실은 허약이 걸려서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장교들도 많이 있다. 초급 장교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 대비 3.6% 증가한 38조 7,99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특히 장병들의 병영 생활 개선을 위한 예산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GOP와 교고지 부대를 중심으로 한 독서 카페 도입과 병사 월급 인상 등 장병들이 병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모쪼록 국민의 세금으로 짜인 예산인 만큼 잘 쓰이길 바라겠습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